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후보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본인에게 투표해 줄 것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 후보들에게 직접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자유한국당 유종복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 수도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광주,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공기질이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대전, 광주, 대구가 31도, 경남, 밀양은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단 12일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슬슬 형형색색 옷을 입고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곳곳에서 보실 수 있죠.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들과 함께 진행되는 지방선거라서 그런지 눈길이 잘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주권과 정당한 투표 행사를 위한 특집 인터뷰, 오늘부터 선거 전날까지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후보들의 공약과 철학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후보 한 명당 12분씩 공통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기호 1, 2번은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입니다. 인천다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그리고 성과를 믿고 다시 뽑아달라는 자유한국당 유종복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남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예. 자, 어제 자정부터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 이제 보내시게 되셨는데 출마의 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위대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혁명을 하셔서 나라다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신은 시민 개개인이 존엄을 인정받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아직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께서 집권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2년간 해양수산부에서 일한 만큼 해양산업하고 항만이나 이런데 하여튼 전문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GR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양산업을 잘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부 부처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 인사수석을 거치면서 또 국회를 거치면서 국정 경험을 했던 것은 또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5년간 함께 일하고 당대표하고 의원으로서 이제 제가 정책 같은 거 보좌도 해드리고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한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의 경험을 인천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좀 쏟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천광역 시민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인천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4 정상선언에서도 이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할 거냐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 당면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천은 그 신구도심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물론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국정과제로 이제 도심재생 뉴딜 사업을 채택할 정도로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천은 더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이 3군데나 있어요. 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외형적 성장, 여기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상대적 소외감은 더 커졌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그 생각이십니다. 예. 게다가 거기에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업은 정체돼 있고, 그러니 손도 못 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막 노후화돼가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원과 모든 것들이 많이 투입된 신도시는 행복하냐? 또 가서 정작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들을 굴러온 돌 취급한다.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 키우기 위한 유치원 시설 또는 도육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한 20, 30분 차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 예. 그래서 원도심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이건 좀 행정력을 좀 이제는 좀 많이 거기다 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시장급으로 조직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같은 거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의 자원을 일시 좀 한번 조화롭게 한번 좀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조직 체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듣기 위해서 소통센터 이런 것도 두고, 이래서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뉴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신도시, 국제도시 그쪽은 한번 주민들의 불편들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행정력도 좀 다시 보강해서 좀 도와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문제가 왜 생겼냐면 당초에 저것을 국제 업무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 주거시설을 너무 일시에 많이 또 이 땅 용도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과밀학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의 목적대로 그 경제자유구역을 잘 개발해서 좀 부조화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 이것이 참 큰 당면한 현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공약에 대한 것도 녹여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네. 박남춘 후보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공약 한 개를 꼽아서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가 이제 제일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중요해 합니다. 남북 평화 시대에 이제 인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경쟁 후보자,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이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동문인 자유한국당 유종복 네.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제
저한테 1년 선배세요. 예. 박남춘 후보께서는 유정복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유정복 후보는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정치적 스승이 좀 다릅니다. 예.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유 의원은 누구를 모셨는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나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셨고 원칙과 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무원의 그 상당 시간을 그 대운항만청 해양수산부에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의뢰 입장에서, 왜냐하면 부처 중에도 이 정책수단을 많이 갖지 못한 부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금융이면 재무부, 뭐 예산이면 뭐 기획재정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이 설득하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이든지 제 발로 뛰면서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거는 소통하는 겁니다. 예.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의 협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잘 해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대 후보이신 우리 유정복 후보는 이 일찌감치 뭐 군수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이제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공직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직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참 언변이 뛰어나셔요. 예. 그리고 또 임기응변에도 아주 능하시고.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으시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주 능숙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휴대전화 끝자리 4592번님이 아까 이제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문자 주셨어요. 박남춘 후보께서는 인천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천을 잘 아는 분이 시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가 인천.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요. 예. 대학까지는 이제 살았고요. 부모님은 물론 평생을 여기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10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정부 부처 이제 근무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에도 인천의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그 인천대 국립화라든지 인하대 로스쿨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인천공항의 그 명칭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도에서 영종도 넘어가는 인천대교 그 다리 간격을 주경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700m에서 800m로 늘리는 것도 이게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협조를 안 할 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800m로 한 1,000억 이상 들인 거거든요. 그게. 예. 넓혀서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인천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거주로 따지면 한 30여 년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예. 자, 끝으로 인천 시민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시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면 저도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만 행복하다고 하고 시민은 불행하면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고 난 뒤에야 시장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감하는 그런 행정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전에 미리 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인천 시민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곡을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노래를 고르셨습니까? 저는 상록수를 좋아합니다. 양희은 씨가 부르는. 상록수를 좋아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고요. 정치인이라면 그걸 하나하나 음미해볼 만하고요. 저도 평소에도 좋아했는데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또 그런 또 연유로도 더 요새는 자주 듣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후보가 인천 시민을 위해서 고른 노래 양희은의 상록수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유정복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들어보죠.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번 출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왜 인천시장에 도전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에 인천은 그야말로 부채도시 그리고 부패와 부실로 얼룩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천을 고향에 둔 저로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살려내고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장관 국회의원을 다 사직을 하고 시장 출마를 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눈물겹게 우리 모든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예. 어떠한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고 이래온 그 결과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하루 이자 12억에 달하는 이 엄청난 부채인 늪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이제는 당당히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왔고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발 KTX를 지금 급속하게 추진하면서 3년 뒤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형 사업들을 모두 다 현안을 풀었고 또 이러한 부채도시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놀라운 복지도시로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모든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는 4년 만에 부산을 누르고 제2의 도시로 부상을 하는 등 자, 인천은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더 큰 시민 행복에 인천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희 책무이고 또 제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예.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정을 꾸려가시면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은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많은 현안이 있지만은 큰 대형 사업들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을 실마리를 풀어놨고 또 재정 건전화도 이룩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미래의 희망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선은 우리 원도심 부흥에 사활을 걸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총력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도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경인전철을 지하철로 하는 것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도로 부분을 지하화하는 문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함께 지금 이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고 예. 경인전철 지하화는 이미 저는 이 실무적 재무적 또 기술적 검토를 거쳤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은 인천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됩니다. 이 지상 부분이 일반 사통팔달이 되고 공원 녹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인천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원도심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 가면서 이미 5년간 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동시에 GTX-B 서울까지 20분 걸리는 이런 GTX-B 노선이라든가 인천 대순환철도 또 원종 홍대선을 계양 서구화까지 연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MOU가 체결되거나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지난 4년 동안에 그 어려운 부채를 극복해가면서 제1의
복지 예산 제일 증가율이 높은 도시로 발전을 했는데요. 앞으로 민선 7기에서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라든가 지금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의 전 과정은 무상급식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인천이 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중고생 무상교복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우리 인천 시민에게 드리는 그 5대 무상 복지 특권을 실시해 나가면서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갈 거고요. 문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경제가 활력화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고 또 15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서민 경제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꼽아서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남은 부채는 제 임기 중에 시 본청 부채는 제로화한다 하는 기조하에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모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원도심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활을 건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 해오면서 느낀 부분인데 선도적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인전철은 반드시 지화해서 이것이 원도심 부흥의 큰 기폭제가 되도록 해나가면서 나머지 이제 우리 지역 단위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주차 공간,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인천이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예. 자, 역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쟁 후보자 중에서 앞서 인터뷰를 한 박남춘 후보가 재물포고등학교 1년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유종복 후보께서는 그러면 박남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경쟁 상대인 박남춘 후보가 가진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남춘 후보는 이제 고등학교 후배일 뿐만이 아니라 공직의 후배고 또 예. 정치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성장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나 또 공직생활이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박남춘 후보가 그 정치적 이익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중앙 정치에 의존해서 흠집을 내기 상대 후보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시민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선거는 시민을 위한 일꾼, 누가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말 성과를 내고 일 잘한 검증된 후보가 누구인지를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가 와서 인천을 통치하고 시정을 보는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저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좀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실 지난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정 흠집내기로 일관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하자는 것조차 응하지를 않았는데 본인이 소통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점이다. 진실로 시민을 위한 소통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정말 시 발전을 위한 그런 소통을 해나간다면 아주 좋은 그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재선에 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0822번님께서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아이 대상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2016년에 우리 인천에서 불행한 사고가 생기면서 또 작년에도 또 불행한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걸
제1호 A인 정책으로 해서 지난해 발표를 하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좋은 정책뿐만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육시설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방과길, 하굣길에도 길동부 사업을 해서 전 초등학교에 두세 분의 도우미가 배치되어서 아이들 안전을 도모하고 또 아이들에게 모두 생존 수영을 앞으로 가르치게 되고 이런 어린이의 또 안전에 정말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 집회를 하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안전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유종복 후보께서도 우리 인천광역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이번 6.13 지방선거는 13일날 선거 하루를 하지만은 4년의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 시장을 뽑는 일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은 4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헌신적으로 제 역량을 다해서 일만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정치적 행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제가 일을 해왔고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형 공약 사업들은 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후보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천시장 대통령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당 대표가 와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적 대결의 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삶과 행복을 위해서 시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행복한 우리 인천 시민이 되고 또 자랑스러운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있으시리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유종복 후보께도 저희가 인천 시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하나 골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은 이제 바다, 해양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랜 동안 정서문화를 갖고 있고 연안부두라는 이름을 그래도 가장 많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일단 신나게 부를 때 연안부두를 선택하고 하는데 연안부두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 코너로 이어갑니다. 40초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1일에 일반도로로 전환한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진출입로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했다는 소식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진행 상황 좀 정리해볼까요? 네,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중에 일반 도로로 전환된 구간은 인천 남구 용인동의 고속도로 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총 10.45km 구간인데요. 이젠 도로명도 인천대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안 산단 진출입로가 먼저 개통되고 엊그제인 5월 30일 날에 인하대, 방축, 성남 진출입로 등 7개의 진출입로가 추가 개통된 것입니다. 이번 진출입로 개통으로 당초 계획했던 10개소의 진출입로 중 9개 진출입로가 개통됨으로써 사실상 인천대로 전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제 나들목뿐 아니라 9개 진출입로에서도 이제 오고 나갈 수 있고,
이런 편리함이 생겼는데 근데 고속도로로 잘 이용해 왔는데 굳이 일반 도로화를 왜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0년 동안 그 대한민국 제1호 고속도로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제반 도시기능이나 지역별 산업구조가 점차 변화되면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도심의 항복판을 가로질러 도심을 양분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로서의 긍정 기능보다는 도심 단절과 소음, 먼지 등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히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운행 속도가 떨어져서 어차피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이번에 일반도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올해 진출로 공사를 모두 마치면 내년부터는 후속 사업으로 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여 생긴 여유 공간에 주차장, 문화광장 등 시민 편익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총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4년까지 관련 후속 사업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들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호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오늘도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항로 표지 최대 분야 국제 컨퍼런스 세계 등대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별칭으로는 등대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고 특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세계 등대 총회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등대 올림픽을 정말 생소하실 텐데요. 이 4년마다 전 세계 항로 표지의 표준을 기술을 좀 제정하고요. 네. 83개국 회원국이 모여서 안전한 항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산업 전시회를 좀 열고 그동안의 신기술을 좀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세계 등대 총회가 올해가 19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개최를 해서요. 좀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 69개국이 참가를 하는데요. 세계 등대 컨퍼런스 현장을 잠시 만나보시죠. 이거 무슨 소리인가요? 여기? 주변에 선박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주는 건데 여기 선박이 무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선박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소리네요. 네, 이 소리는 좀 등대에서 나는 음파인데요. 네. 안개 낀 좀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대신해서 이 소리로 배에게 알리는 신호인데요. 좀 사실 등대라고 하면 좀 막연하실 텐데요. 이 도로의 신호등처럼 바다는 항상 좀 등대와 항로 표지가 있거든요. 이 전 세계 항로 표지가 서로 다르면 너무 좀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1957년 국제 항로 표지 협회를 좀 설립해서요. 선박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인천 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과장 이슬견 씨에게 국제항로표지협회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시죠. 세계등대총회는 주요 활동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표준화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으로 83개국 정부가 있으며 연구기관과 130여 개의 기업체가 준회원과 산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 암초나 저수심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암초나 저수심 등을 표시해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로 표지는 불빛과 소리 그리고 전파 등을 이용해서 백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등대가 가장 대표적인 항로 표지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선, 레저 선박들 많이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선박들이 이용하는 연안 해역에도 이런 항로 표지를 좀 네, 시민이 체험하는 행사도 있습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 좀 관람할 수 있는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가 있고요. 유명 작가와 좀 함께하는 등대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요. 인천항에서 해경 함정을 직접 좀 타볼 수 있는 승선 체험 이벤트가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세계 유물 전시회에는요, 좀 일상에서 쉽게 좀 접하기 어려웠던 등대 빛을 내는 등명기와 등대 역사, 과학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립등대박물관의 학예사 전만희 씨에게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소개를 들어보시죠.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등대의 역사, 두 번째는 이제
파도스 빛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등대에서 가장 중요한 등면기에서 불빛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생을 바쳐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과 등대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고 작품으로 만들어졌는지 등대를 소재로 하는 문학 예술 갤러리가 이렇게 총 4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대라는 거는 빛과 가장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빛의 과학이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면 아마 좋은 학습 체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잘 못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흥미로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좀 각국에서 온 유물을 흥미롭게 좀 관람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네. 이 체험존에서는 등대 캔들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등대 유물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냥 뉴스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등대인데 이렇게 가깝게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등대 렌즈가 이렇게 많이 클 줄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아름다운 이런 건축물들을 보니까 이쁘고요. 3D 프린터로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체험 활동들이 아이들한테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캔들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재미있고, 왠지 등대를 밝히는 불, 빛이 어떤 종류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빛의 역사도 알게 되고 등대의 형태나 모양 같은 것도 다양하게 보고 새롭네요. 안개가 심하게 해무가 꼈을 때는 어떻게 하지 궁금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선원들한테 알려주는지 이제 몰랐었어요. 등대를 잘 몰랐는데 등대 프레넬 렌즈를 사용해서 쓰는 거랑 한국의 등대 유산으로 지정된 등대랑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셨는데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바다에 등대 색깔이 다 달라요. 흰색 등대도 있고 빨간 등대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도로의 신호등처럼 등대의 색깔에도 의미가 각각 다른데요. 흰색 등대는 이 바다의 항구 방면으로 바라볼 때 항로의 오른쪽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로 오른쪽으로 가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표시고요. 이 붉은색 등대는 왼쪽에는 암초 등 위험하니까요. 선박을 오른쪽으로 유도하는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이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에서 정말 등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행사 언제까지 하나요? 네, 세계 등대 올림픽은 내일까지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는데요. 마침 어제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라 그랬죠. 이 주말에 인천항에서 다양한 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경함정 승선과 또 일반인들에게는 통제가 됐던 인천항의 관문이 내일까지 시민들에게 좀 개방하니까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세계 등대 총회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 등대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네, 6월의 첫날에 보내드린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The Once의 You're My Best Frien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